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이버 위협 대응에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러시아 추정 해커들의 전방위적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회의를 열어 랜섬웨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사이버 안보는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지난 6월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민간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federal government can't meet this challenge alone. I've invited you all here today because you have the power, the capacity, and the responsibility, I believe, to raise the bar on cybersecurity. 회의에는 정부 핵심 당국자들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I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 CEO를 포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건 체이스 등 금융기관, 또 에너지 기업과 보험회사, 교육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랜섬웨어 등 악의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기업들에게 더욱 강화된 보안 조치를 촉구했고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 JBS가 전산망 해킹 공격을 받았고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최소 9개의 공공기관도 지난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국장직을 신설하고 연방정부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사이버 안보 기준을 상향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에는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4월 공개한 2021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미국의 인프라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 내 기업의 네트워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Of course, most frequently we spea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but of course its malicious cyber activity is something we are carefully evaluating and looking at as well, Rich.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가상화폐 탈취 시도 등 사이버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고 연방수사국 FBI와 재무부 등은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적어도 4곳의 주요 안보 방산기관이 사용하는 가상사설망 VPN이 북한 추정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 근무와 온라인 금융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경계 유지 속에서 확실히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행크 테일러 소장은 25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지원하고 과거 훈련을 함께하는 등 관계를 과시하는 가운데 대북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하는 어떤 행동이든 경계를 유지하고 확실한 임무 속에서 감시하고 있다며 사령부의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소장은 또 한국 정부가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의 아프간 난민 대피에 기여해 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23일 현재 미국이 아프간인 4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약 8만 8천여 명이 특별 이민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는 과거 한국 정부 협력을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과 가족 391명을 군 수송기를 이용해 26일 한국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억 5,800만 달러 상당의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한국 판매를 승인했으며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이날 의회에 판매 가능성을 통보하는 필수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판매가 승인된 무기 내역에는 자동 항법 장치, GPS를 탑재한 통합 직격탄과 유도 키트, 무기 부품, 훈련 보조 장치, 기술 지원과 물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약 2억 5,8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판매 제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등 비나토 동맹국의 안보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 간 작전 계획을 지원하고 조건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켜 한반도에 가용한 군수 자원을 확대하고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초대형 동상 건축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던 북한이 최근에는 소규모 공사에까지 손을 대면서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프리카의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80% 이상을 북한 당국에 바치는 등 강제 노동의 피해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외교, 군사, 경제적 협력 등을 연구해온 티코 벤데르훅 연구원은 25일 미국 동서센터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이 벌이는 아프리카 내 외화벌이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동상 건립 중심이었던 외화벌이가 이제는 수영장 같은 작은 공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In recent years, we had quite a lot of attention for these large companies like Mansudae, these large art studios in Pyongyang. But there is really interesting research being done on smaller entities that do not construct these grand monuments, but construct smaller constructions like roundabouts and swimming pools and that sort of stuff. 실제로 BOE는 지난 2019년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이자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이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위장 회사를 차려 주택과 호텔, 공장 건설에 나선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벤데르훅 연구원은 북한이 작은 공사까지 손을 대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hen the United Nations panel of experts tried to clarify what was going on, often their calls for inquiry were unanswered. I actually think that in this respect, that pressure from the UN didn't matter very much, but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mattered more. 벤데르훅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임금의 80% 이상을 당국에 바치고 있다면서 이들의 외화벌이 상황을 강제 노동으로 규정했습니다. Where we've encountered concisive evidence of these laborers that they had to give away 80% of their income to the state. They were not allowed to have their passports with them within the country. They often had to take on extra work outside of like the regular contracts in order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income. They were not allowed to roam freely through the country. 실제로 BOE는 세네갈 내 북한 외화벌이 상황을 보도할 당시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재정 자료를 입수해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현지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100 수준이며 회사 수익금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당국에 상납돼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벤데르훅 연구원은 북한이 소규모 공사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도 합쳐보면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여성들이 가족 경제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도 정당한 지위를 누리지 못한 채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기록과 인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운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한국 연세대 교수와 미국 동서센터의 세라김 방문연구원은 25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여성은 비공식 경제의 핵심인 장마당의 주체로 북한 가계 수입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등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북한 여성의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은 영양실조와 형편없는 의료 환경, 성폭행, 인신매매 등 여러 착취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는 여성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독립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핑계로 시장 단속이나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착취를 기록하고 효율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여성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출신의 김찬숙 할머니가 최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영국 런던대 오웬 밀러 교수가 2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할머니의 영어 이름인 시실리아 김의 부고를 올리며 전했습니다. 런던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김 할머니를 만난 밀러 교수의 부고문에 따르면 서울 출생의 김찬숙 할머니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인민군 부상병 간호를 위해 입대한 뒤 복무를 마치고 평양 의대에 입학해 의사가 됐지만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겪다가 1973년 딸과 함께 함경북도 새별군의 광산촌으로 쫓겨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1978년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반 의사로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대기근이 닥치자 홀로 딸을 부양하기 위해 집에서 만든 술을 암시장에 팔며 근근히 살아가다 1998년 딸과 손녀를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했으며 이후 한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70대 나이에 영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